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로가 서로한테 이거를 온전히 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이라는 게 서로 서약서를 쓰고 스터디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겉도는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스노볼입니다. 제가 온라인 셀링 시작한 지 한 3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폐업하기도 하고 삽질도 많이 해서 호되게 배우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어쩔 수 있나요? 아무튼 제가 다른 셀러분들이랑 교류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한다는 그 특성상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인 것 같아요.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하지 않는 행동이 2개가 생겼는데, 정확히는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게 2개가 있어요. 오늘은 그 2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는 거는 무엇을 판매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판매하세요? 라는 말을 굳이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강의 들었을 때 그게 기수제예요, 보통. 요즘도 아마 기수제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학교를 가도 반에서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꼴등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궁금했었던 게, 나도 분명히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뭘 팔길래 저렇게 잘 판매하고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차이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곤 했어요. 너는 대체 뭘 팔길래 그렇게 높은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고 아이템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답변이 2개겠죠? 응, 보여주겠다. 아니, 보여주지 않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입장 바꿔서 보여주실래요? 그것도 무료로? 저 같아도 보여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닌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말로 남이잖아요. 그런데 얘한테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 내 쇼핑몰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했던 것 중에 10번 중에 1번 봤었나? 한 번만 볼 수 있었고, 제가 관계를 맺어왔던 대부분의 분들의 쇼핑몰을 저도 몰라요. 한 번 봤었다. 한 번 봤었는데 그 한 번 봐서도 이제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분 거였고,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사소한 아이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것들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없었어요.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연한 게, 구매대행 특성상 카피가 되게 쉽잖아요. 누구 거를 가져오기가. 그냥 이미지 검색해서 이제 똑같은 거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그 몰이 노출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의 교보제로 쓰이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되게 조심하는 거겠죠? 유튜브에서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게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오픈이 되는 순간 교보제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진짜 궁금한 게, 그래서 뭘 소싱하냐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조회수 잘 나오는 것도 소싱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로가 서로한테 무료로 오픈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고, 설사 유료로 준다고 해도 이거를 온전히 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 모임이라는 게 서로 서약서를 쓰고 스터디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겉도는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불편해질 만한 "당신은 뭘 판매하시나요? 라는 굳이 지금은 하지 않게 되고 궁금해하지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A라는 아이템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냥 A라고 지칭을 할게요. 제가 A라는 거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오프라인에서 보신 분들은 그 A라는 아이템에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실제로 제 유튜브 피드 보면은 그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아서 도배가 된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유튜브 안 하고 마포 쪽에 이제 공방 하나 차려가지고 A를 이제 제작해서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되게 장인처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게, 그러니까 실제로 가까이 아는 분이 A라는 물건을 온라인에서 유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거를 까서 보여줬거든요. 자기 거를. "나 A라는 거 팔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를 듣는 순간 제가 만약에 A를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관계가 예전 같을까요? 아이템 뺏었다는 그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꿈꿨던 건 A를 판매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A를 판매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다고 직접 가가지고 "나 이제 A 판매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을 나눠 가겠다는 소리인데 그거를 흔쾌히 좋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막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가 도매를 한 15년쯤 넘으셨을 거예요. 전화를 해서 "제가 실은 이런 고민이 지금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늦게 말해준 것 같다.
사실 너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상대방이 무엇을 판매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면 아예 그 입을 막아버린대요, 먼저. 왜 그러냐면 괜찮은 물건이면 자기는 그 소싱해서 그걸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고요. 왜냐면 자기는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자기한테 나 이런 거 판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템을 소싱하게 되면은 뺏었다, 도둑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듣는 것부터가 소싱의 폭을 줄이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되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유튜브에서도 아이템을 훔쳐갔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사례들도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는 되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A라는 물건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나중에 썰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쨌거나 저는 그 뒤로 누군가 뭐를 판매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뭐를 판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시면 저는 막아요.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그냥 제가 자릅니다. 말해야 한다면 되게 큰 카테고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구라거나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뭐 화장품이나 이런 되게 큰 카테고리 있죠. 그런 것들만 듣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굳이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제가 먼저 말씀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모임을 가지 않는 이유도 이런 얘기들이 무료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서약서를 쓰고 스터디하는 게 아니라 하면 이야기들이 좀 붕 뜨는 것 같아요.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서는 조심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물어보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 가서 매출을 물어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생각인데요. 보통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숫자가 뭐 매출, 뭐 순이익 그런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매출이나 순이익 그리고 OEM이냐 ODM이냐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만들어 놓은 지금의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데 앞으로도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서 사업 모델이 탄탄한지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숫자라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월 매출 1억 셀러다 하면은 찍혀놓은 그 사진만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현실은 사실상 동영상이라 이게 숫자가 요동을 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숫자를 듣게 되면 다른 중요한 것들보다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에 생각이 몰리게 되고 중요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뒷전으로 이제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숫자 자체에 압도당하는 것도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숫자만큼 자신을 증명하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거나 지금은 매출이나 순이익 같은 거를 물어보진 않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우리 옛날 격언 중에 여성한테는 나이를 묻지 말고 남성한테는 수익을 물어보지 말아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분들한테 영린히 물어보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나온 격언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정 상황이 아니면은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이거는 시대의 변화인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 건가 하고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에서는 나 얼마 벌었어라고 수익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옮겨오잖아요. 서로 면대면으로 만나는 거? 그러면 이게 웃긴 게 너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밥 먹고 살 정도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뭐 창고를 넘어서 공장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 나중에 생사하러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 이게 좀 특이한 게 온라인에서는 수익을 자랑하는데 오프라인은 오히려 더 숨기려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소소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들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생각난 김에. 그래서 아무튼 다른 셀러분들 만날 때 굳이 물어보지 않는 게 이렇게 두 개고요. 가능하면은 이야기조차 꺼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깊이가 많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몇 명 빼고는 다른 필드에 계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카피의 위험이 적다고 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과 좀 의견을 많이 공유하게 되는 편인 것 같고요. 필드 자체가 다르면 아무래도 부담이 적잖아요. 필드가 아예 다르거나 아니면 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거나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네트워킹 모임도 만들고 막 그런 거를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 생각이 많이 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이팅 하시고요. 굳이 하지 않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